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업주부가 엄마표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주부 13년차 현희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엄마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업이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쯤의 일이에요. 집안일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둘째의 출산이 임박하니 아이들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서 남편과 합의하에 휴직을 먼저 하고 퇴직 절차를 밟았었습니다. 10년 넘게 월급날마다 월급을 착착 꽂아주던 직장이었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나름 시원스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부터 꼼짝없이 외벌이의 세계로 들어선 겁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업주부가 된 것이었어요. 외벌이가 된 후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랄까,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허투루 쓰면 안 될 것 같고, 또 제 사적인 것에 돈 쓰기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돈과 관련해서 좀 눈치가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우리 집 남편이 아주 못 버는 남편은 아니거든요. 노력하면서 야근도 달고 해서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어오는데도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아껴서 써야지 하는 마음? 혼자 버는데 내가 이 돈 막 쓰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엄마표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외벌이니까, 내가 안 버니까, 맞벌이 하는 것처럼 사교육비를 넉넉하게 쓰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엄마가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오롯이 한번 아이를 가르쳐 보겠다 하는 거창한 포부가 생깁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아이 공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업주부가 엄마표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맞벌이만큼 사교육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남편 혼자서 맞벌이 하는 집만큼 번다고 해도 그래요. 이게 희한한 게 남편의 혼자서 번다는 마음에다가 와이프의 혼자서 돈을 벌게 한다는 마음, 요거 두 개가 모이면 소비 의욕이 상당히 쪼그라들어요. 사교육에는 더욱 그렇고요. 실제로 별로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전업맘은 아무래도 맘속에 돈을 벌지 않고 있다는 부채감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7살 때부터 엄마표를 시작을 해서 작년 5학년 1학기까지 제가 영어, 수학, 국어, 한자리를 봐주었어요. 5학년 2학기에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워진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봐주시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5학년 2학기부터는 수학만 제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학학원 다니기 전까지는 공부학원은 하나도 보내지 않았었고 태권도, 피아노, 미술, 축구 같은 예체능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나머지 과목들은 여전히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엄마표로 공부를 봐주고 있는데요, 아이들. 이게 좀 약간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무래도 외벌이니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면 압박감이 있잖아요. 노후도 준비해야 하니 약간의 저축은 해야 되겠고, 또 가끔 세금 나올 때 되면 또 지출이 확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약간의 쫄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남편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 전업주부가 학원을 많이 보낼 수도 없고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하고 이 책임이 너무 막중한 거예요. 엄마표라는 말이 흔하게 쓰여서 말로는 쉬울 것 같지만 엄마들이 전문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게 지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학년일 때는 공부가 쉽고 양도 적고요. 아이들도 엄마 말을 잘 따르기 때문에 지도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문제가 약간 달라집니다. 과목이 늘고 내용이 심화되기 시작하며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지도하기가 버거워지는 때가 오거든요. 주변에 보면 이때 엄마들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연구를 더 많이 하셔서 계속 엄마표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소수 계시고요. 나머지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때 학원으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수학에서 백기를 들고 수학학원에 보낸 것처럼요. 제가 그동안 교육 유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초등에서 길러야 할 능력, 수학에서 잡아줘야 하는 것, 영어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 등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 공부를 봐주지 않으면 엄마표 공부가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도 다시 공부하고 최신 교육 트렌드도 알아두고 문제집을 아이에 맞는 것을 고르고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아이와 같이 해나간 지난 7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곧 아이는 제 실력을 훌쩍 뛰어넘을 테고 저보다 훨씬 유능한 선생님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이미 수학은 맡긴 거고요. 물론 정말 전문적이신 엄마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선 학원 선생님보다 아이 파악을 섬세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요. 저는 그 정도로 잘하지는 못해서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는 엄마표 공부라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버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전업분들이 아이 초등 시절이 지나면 다시 일하러 나가시는 건가 봐요. 아이 학원비라도 버시려고요. 이미 저와 같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그렇게들 하신 거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엄마표를 붙들고 있지만 둘째 아이도 아직 가르쳐야 할 날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엄마표와 곧 작별할 날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엄마표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전업주부가 엄마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야기 해보았어요. 그리고 엄마표 공부의 어려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결론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표 공부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